북한의 김여정이 말이죠. 리재명은 위인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얼마 전에 역사의 줄기를 바꿀 위인이 못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대통령을 때리는 네.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 대통령 보고 역할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도 반어법적 해석으로 할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한 조치로는 어림도 없다. 대화 시작은.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적대적 국가 관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한국 정부에게 선언한 거고. 또 한 가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랑 대화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담화에서는 그 헌법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흡수 통일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 영토가 한반도 전역이라고 하는 조항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고 돼 있나요? 이게 이제 흡수 통일 조항이죠. 요걸 문제시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랑 대화하려면 이런 걸 손봐야 된다고 알려준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사의 줄기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미흡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만약에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도 있고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복선이 있는 것 같다. 나보고 역사의 위인이 되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대화를 하자, 뭐 교류를 하자, 뭐 이런 걸 자꾸 제안한다 그래서 북쪽이 반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대북 뭐 예를 들면 또 저기 윤석열이처럼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핵 포기한다고 얘기해라. 핵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적대 정책을 행동으로 처리하라. 그럼 한미 이제 군사훈련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 얘기.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헌법 개정이거든요. 나중에 개정할 때 그 흡수통일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요런 정도의 조치를 남쪽에서 선제적으로 취한다면 북쪽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일절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일본과 대화를 하면서 말하자면 과거의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총리하고도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회담도 했었고 이제 미국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확인했고요. 한미일 사이에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은 것은 더 진전된 남북 관계를 도출해내기 위한 큰 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밑바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길을 내야 되지 않겠냐 길을 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구나. 그 의지가 있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사실 꼽고 싶고요.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연락이 뜯기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만 풀어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 가지를. 한국이 처한 어려운 경제 문제도 사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어가 같은 민족이 물론 이제 군사 분계선을 두긴 했지만은 그러나 서로 소통이 자유로워진다면은 경제 영토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체제는 2개라도. 북쪽만 그 경제 영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북과 관계가 개선되면 러시아,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도 브릭스 쪽으로 거의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입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가입 신청을 내고 있어요. 베트남까지 얼마 전에 회담했던. 미국으로서는 위협이네 이게. 그렇죠. 근데 한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이 브릭스에서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브릭스 진영과도 관계를 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남북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하게 북쪽의 어떤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러시아, 중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쪽과 관계를 트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더 이상 굴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죠. 네, 그걸 위해서 일본, 미국, 네. 이른바 우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그렇죠. 격이 없는 어떤 신뢰의 선을 구축하는 것, 네. 이것이 시급했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한반도 평화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걸 못 해낼 경우 만약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된다 그러면 극우 세력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서 내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건 극우 세력한테 굉장히 좋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년 내내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트럼프가 치고 나가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골치 아파지죠. 네, 네, 네. 예전에 90년대 제네바 합의를 네. 북미 간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때 김영삼이가 계속 반대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 쉽게 얘기하면 제네바 합의 되자마자 돈은 다 냈어요. 그럼요. 뒷감당은 다 했어.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나가가지고 다 합의를 해온 건데 뒷감당은 남한이 하라. 일본하고 한국이 돈 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맞습니다. 냈잖아요. 경수로 가서 공사해주고 돈 내고 한마디로 이제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건데요. 그런 처지로 떨어지는 것이 최악이죠. 근데 지금의 이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는 올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니. 왜냐하면 트럼프 올해가 이제 뭐 한 많이 남지도 않죠. 넉 달 남았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초에 마무리를 다 져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도. 네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도 내년 중반기가 넘어가면 손을 못 대요. 그럼 또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기 때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좀 속된 말로 한다면 똥 싸다가 끊고 지금 다 못 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북미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남쪽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적대적 관계에서 통미봉담이 싫다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뭐 남한하고도 다시 교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만한 뭘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그렇죠. 지켜봐야 의미 없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만 폐지해도 대화 제안을 할 만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아주 좋아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미 대화도 남북 대화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전향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할 경우에 막 진짜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이념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 청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됩니다. 왜냐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내란 일으켰는데요.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내란죄로 거는 거죠. 그렇죠.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들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간첩들이라고 하면 윤석열 같은 놈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럼요.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오히려 국가보안법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간첩을 못 잡아요. 북한 간첩만 잡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국가법 같은 거는 진짜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극우 세력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안보나 뭐 인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법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질러 나가기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이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화합을 하는 그 수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니 미국이 저렇게 북한하고 친해졌는데 국가보안법이 있어 뭐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을 트럼프한테 제안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좀 이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 빅픽처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예. 한반도 평화로 가게 된다면 저는 너무 좀 사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또 원산으로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소련 영토였던 그 러시아를 통해서 파리까지 간다면 파리에서 또 런던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자, 하여튼 남북 관계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졌습니다.